안녕하십니까, 김동균입니다. 이번 강의는 브라마 디지털 마케팅의 브랜드 경험에 관한 또 하나의 강의로 강력한 브랜드 경험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라는 주제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해야 하는 이유와 도전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만드는 프로세스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기억할 만한 순간의 창조, 그리고 일상에서 브랜드 경험에 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한 사례들을 묶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브랜드 경험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우선 구매자 중 약 86%가 뛰어난 고객 경험에 대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뛰어난 고객 경험은 깊은 감성적인 수준까지 고객의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경험을 영향력 있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과 도전이 필요한데, 이러한 원칙과 도전에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변화된 니즈와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슈가 중요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고객 경험 관리 전문 컨설팅 에이전시 메달리아의 디렉터인 베스 벤자민이 제시하는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업은 고객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기업이 고객의 피드백에 대응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계속 확인해서 고객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행동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은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객들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의 경험을 철저히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고객들의 제안과 고객 니즈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대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는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과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대화한 고객의 절반 이상이 기업이 자신을 가치 있는 고객으로 대우해 준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라는 것은 회사의 주요 회의나 의사결정에 고객들을 배석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과 접촉을 일상화함으로써 그들의 니즈와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즉, 고객과 접촉을 일상 업무로 체계화하고 실시간으로 고객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임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 접점에서 모든 업무와 활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고객 중심 조직에서는 모든 임직원이 그들의 업무와 활동의 초점을 고객 경험에 맞춘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의 성과, 특히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 만족 지수, 고객 유지율, 고객 이탈률 등의 지표들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평가는 직원들이 당면한 각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나 바람직한 조치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만 더욱 생산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소매점 매니저는 불만족한 고객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대응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한 결과 소매점 매니저가 불만족한 고객을 달래는 데 소요하는 매 시간이 $1,000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조직 자체가 고객으로부터 배움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직원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니즈와 요구에 더 잘 반응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조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규모감 있게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해감에 따라 고객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지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객 데이터가 폭넓게 공유되고 있으면 직원들은 더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가장 좋은 컨셉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리조트 의상 판매 체인인 터미 바하마는 160개 점포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은 쇼핑하는 동안 매장에서 열대 과일 주스 같은 것을 조금씩 마시면서 쇼핑할 때 더 좋은 쇼핑 경험을 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회사는 인스토어 바 컨셉 대안을 테스트했는데 이 컨셉에 대해 고객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금은 전체 매장 중 10%의 인스토어 바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역량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민첩하게 옮겨가고 독자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조정하게 해줍니다. 고객들은 더 까다로워졌고 더 똑똑해졌으며 더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고객 로열티를 구축하려면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객들에게 로열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로열티는 아마도 경쟁사가 쉽게 넘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경쟁 우위 요소가 될 것입니다.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창조하는가는 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든 뛰어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밟아야 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브랜드 전략의 방향이 무엇인지,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전략을 준비하고 수립하는 것이 바로 좋은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 브랜드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브랜드로 인식되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브랜드 지향 가치 등을 정의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 경험을 개발해야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같은 전략이나 브랜드 메시지와 전달 방법 등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고객 접점에서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마존은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더 나은 선택 대안을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략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고객들은 아마존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선호하고 브랜드에 대해 로열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재 고객, 즉 타겟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타겟 고객의 니즈가 뭔지 알지 못하면 좋은 브랜드 경험을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타겟 고객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만 광고나 컨텐츠 혹은 다른 경험을 통해 타겟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브랜드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성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브랜드와 고객 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브랜드 경험의 가장 핵심입니다. 감성은 인간적인 관계의 기본입니다. 좋은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내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브랜드에 대한 감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Shared Happiness, Shared Coke 캠페인이 좋은 예가 됩니다.
코카콜라는 행복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화된 캠페인을 통해서 행복, 공유, 즐거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성을 탄산음료와 연결해서 코카콜라의 브랜드가 자신만의 개성을 갖게 했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인게이지 하라는 것입니다. 고객과 인게이지 하지 않으면 고객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게도 요즘 디지털 세상은 브랜드가 인게이지먼트를 유발하기 매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매장, 콜센터, 그리고 웹사이트와 같은 전통적인 접점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진정성 있고 풍부한 고객 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소셜미디어에서도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도 브랜드 경험 창조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과의 경험과 같은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통해 고객들은 가치를 인식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브랜드에 대한 지각과 경험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인플루언서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더 폭넓은 고객층에 도달할 수 있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Consistent Brand Identity입니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경험의 초석이 됩니다. 모든 브랜드 접점에서 일관성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인식과 신뢰를 키워줍니다. 애플의 미니멀 디자인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애플 브랜드의 경험을 정의하는 일관성 있는 요소들입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커머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채널에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 경험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경험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 매우 다채롭고 흥분되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 툴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함께 로고, 컬러, 디자인 요소 등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비주얼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경쟁에서 견뎌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특한 페르소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 10에서 20% 수입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로고, 컬러,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디자인 요소와 같은 브랜드화된 요소는 모든 접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호에 맞춤화된 경험은 인게이지먼트를 향상시킵니다. 넷플릭스는 과거 시청 기록 등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하는데 이를 통해 고객의 넷플릭스 이용 여정을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해줍니다. 개인화와 맞춤화를 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는 소비자 접점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브랜드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실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은 콜센터, 온라인 챗봇, 매장의 지니어스 바 예약 등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현장의 실제감과 고객 지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징과 배달 경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키징은 디자인과 소재 일관성을 유지하고 브랜드를 떠올리는 효과를 강화하고 언박싱 순간에 독특한 경험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화와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중심주의인데 반드시 고객을 모든 상호작용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의 니즈, 선호, 그리고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감동하게 할 경험을 맞춤화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앤 이모셔널 레조넌스도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한 요소입니다.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는 고객과의 연결성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스토리텔링은 브랜드 역사, 가치, 그리고 목적 등을 가져와서
브랜드를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브 같은 브랜드는 고객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면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고객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일관성 있는 브랜드 메시지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채널에서 브랜드를 만나든지 브랜드 메시지와 메시지 전달 방법 등이 항상 일관성이 있다면 해당 브랜드에 대해 신뢰감, 친밀감, 그리고 로열티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일관성을 위해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과 적용 원칙, 그리고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내부 공유, 진단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전문 스포티파이는 늘 놀랄만한 우수한 카피라이팅으로 독특한 브랜드 경험을 전달합니다. 혁신과 적응성도 강력한 브랜드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 나타나는 기술이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브랜드는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혁신이 얼마나 브랜드 경험을 향상시켜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브랜드를 조율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브랜딩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가치와 사명을 구체화하는 직원들은 진정한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소비자 지각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합니다. 자포스는 브랜드 약속이 고객 만족을 유발한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직원들이 마음을 담아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실천을 보여주는 브랜드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을 감동시킵니다. 파타고니아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이슈를 위한 노력과 약속은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면서 친환경의 의식적인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본질적으로 브랜드 경험은 다면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합니다. 꼼꼼하게 이러한 요소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통합함으로써 브랜드는 그들 소비자들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연결성을 육성해 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로열티, 옹호,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만들어낸 기억할 만한 순간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치 못한 경험으로 고객들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는 브랜드들은 더 강력한 감성적 연결고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네 가지 경험 요소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는 타겟 오디언스들과 깊이 연결된 브랜드의 기억할 만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잘 구조화된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감각적인 브랜드 경험은 감각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고객들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을 통해 브랜드를 어떻게 지각하게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경험은 브랜드 에센스와 부합하지만 색다른 인상을 만들어내어 감각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지적인 브랜드 경험은 정보 전달, 지식, 그리고 인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의 지적인 능력에 울림을 주는 경험입니다. 인지적 경험을 전달하는 방법은 브랜드의 가치, 메시지 전달, 그리고 Unique Selling Proposition, USP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경험은 브랜드와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성적 차원은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할 때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깊이 캐냅니다. 감성적 경험은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연결성을 만들고 그리고 브랜드의 감성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호의적인 감성적 연상 창조로 더 강한 로열티 구축이 가능합니다. 행동적 경험은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초점을 둡니다. 고객들이 구매를 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거나 브랜드를 옹호하게 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행동을 하게 유도하고 촉발합니다. 이 경험 차원은 기대하는 결과로 고객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네 가지 경험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브랜드는
다면적인 브랜드 인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브랜드가 여러 측면으로 고객과 교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센서리, 고가격과 고품격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면서 터치감과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어필하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Cognitive, 접근 가능한 진보된 기술이라는 인식을 유발하는 혁신과 단순함으로 제품에 대한 고객 이해와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지적 경험을 강화합니다. Affective, 제품으로서 동경을 유발하는 아이덴티티가 갈망과 감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성공과 열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서 애플의 포지셔닝으로 감성적인 경험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Conative, 프리미엄 제품 경험으로 고객 스스로 신제품으로 제품을 교체하게 하고 스스로 브랜드의 프로모터로 역할하도록 행동을 유도합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나이키, 코카콜라 등도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다면적인 브랜드 인식을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sensory, cognitive, affective, conative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다면적인 브랜드 인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브랜드가 더 깊은 인게이지먼트와 로열티를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수준으로 고객과 교감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3년 트윌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중 31%는 브랜드와 상호작용할 때 경험을 가장 중시한다고 합니다. 우선 브랜드 경험과 디지털 경험의 차이를 아십니까? 브랜드 경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매개로 브랜드와의 의미 있는 연결성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디지털 경험은 브랜드가 소비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생성하기 위해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추가적인 가치 제안인데, 궁극적으로는 브랜드가 현재와 미래 고객들과 연결하기 위해 강조해야 될 기초적인 기둥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과 디지털로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매를 초월해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구매자를 위해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유용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브랜드 경험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engaging narrative, 즉 타겟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접근성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독특한 취향에 맞춰 개인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타겟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드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사는 Z세대를 위해 태어난 브랜드이죠. 2019년 뭔가 색다른 것을 창조하려는 열망을 가진 두 친구가 작은 기숙사 방에서 설립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설립한 지 4년 만에 틱톡에 약 72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고 2022년에 매출이 1,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누드 프로젝트는 그들의 스토리를 말하고 오디언스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한 개성과 공동체 느낌을 통한 소속감을 팝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Z세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들의 코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ngaging narrative, 관심을 유발하는 얘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먼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채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포맷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카탈로그에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들을 올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해서
웹사이트와 앱을 스크롤하면서 옷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단히 창의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맷은 브랜드가 고객의 니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브랜드가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객을 철저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스타일에 적응함으로써 디지털 포맷을 사용하면서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화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컨텐츠로 독특한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인화하라는 것입니다. 쉐인이라는 브랜드는 우리는 현재의 패션 시장의 감각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쉐인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쉐인은 옷을 찾아주고 유사한 아이템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제품 추천, 개인화된 웹 컨텐츠와 프로모션까지 제공합니다. 트렌드를 예측하고 소비자들의 서치 행동을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개인 특성에 맞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비자와 새로운 접점을 발견하려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구매 니즈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객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는 방법은 고객을 철저히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결성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